이번 시간 용량 곡선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는 AVR과 각종 고장 그리고 외란에 의해 나타나는 스윙이 안정된 스윙이 있고 크리티컬한 하나는 탈조가 있다. 그래서 안정 상태로 들어오는 친구는 LOF 영역으로 가게끔 두지 말고 우리 AVR의 MEL에서 해결하게끔 놔두자라는 게 포인트였죠. 크리티컬 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요 두 상태는 LOF 영역으로 가게끔 두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계좌 상실이라는 고장이 발생하면 AVR이 아닌 LOF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둬서 발전기가 트립하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AVR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왜 AVR의 MEL을 사용할까?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과 달리 이번 시간은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을 막기 위해 AVR의 MEL 혹은 UEL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 일대 그리고 노말 상태 그리고 진상 일대를 각각 알아본 다음에 왜 고정자 철심 담부를 과열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말 상태는 역률이 1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끔 가다가 역률 1일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말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계통을 운전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C 부하가 증가를 하거나 블로 리액터가 트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부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내려앉거나 혹은 블로 리액터라는 친구가 트립이 돼서 L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C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점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자속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우리 회전자에서 자속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 자속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파이 이펙티브라고 해서 고정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속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자속을 링킹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자와 결합하지 못하고 누설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파이 리크라고 써주고 리키지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누설 자속이라 하고 우리 이러한 누설 자속은 회전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고정자와 만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정자와 만나지 못하고 고정자에 연결된 슬롯에 부딪혀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고정자 철심 담부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곳이 바로 고정자 철심 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이펙티브라는 친구는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고정자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되고 파이 에어나 파이 슬롯 같은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고정자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 엔드라고 표시된 이 친구는 고정자 철심 담부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리케이지 플럭스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상 상태를 보게 되면 파이 이펙티브라는 친구가 유기 기전력을 이렇게 형성하죠.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현재 지상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JIX에 의해서 이러한 벡터도를 갖게 되고 이 친구는 누설 자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누설 자속은 아까 파이 에어, 파이 슬롯, 그 다음 파이 엔드 이렇게 세 친구가 있는데 파이 에어와 파이 슬롯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누설 자속의 대부분은 파이 엔드로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 이펙티브라는 녀석이 굉장히 많은 자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이 에어와 파이 슬롯은 이 공간상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와 관련된 자속은 바로 파이 엔드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자속은 바로 이 녹색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상일 때 현재 파이 이펙티브가 여기를 꽉 채우고 있죠. 그렇죠. 우리 파이 엔드에서 나오는 누설 자속은 이 친구가 공간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파이 엔드가 고정자에 부딪히는 양이 현저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 엔드가 추가적으로 여기를 더 지나가고 싶어도 지나갈 공간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노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말 상태는 현재 유기 기전력의 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상 상태일 때보다 유기 기전력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더 작죠. 그러면 파이 이펙티브의 크기가 아까 전보다 더 작아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JIX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엔드의 크기도 지상일 때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 크기와 이 크기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파이 이펙티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이 엔드가 아까처럼 이렇게 나온다 해도 자, 공간이 비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파이 엔드라는 친구가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파이 엔드의 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우리 진상 상태가 되면 현재 파이 이펙티브의 크기는 아까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현재 전류는 이렇게 진상이기 때문에 자, JIX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파이 엔드 친구는 자, 여기 이렇게 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이 엔드와 JIX의 관계를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90도의 관계를 갖죠. 자, 이 파이 엔드와 이 친구도 90도. 그리고 파이 이펙티브와 자, 유기 기전력도 90도의 관계를 항상 갖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파이 이펙티브의 크기가 현저히 작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파이 엔드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파이 이펙티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파이 엔드가 추가가 되면 자, 종합적인 자속의 양이 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파이 엔드의 값이 고정자 철심 담부를 계속해서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고정자 철심 담부에 많은 자속이 생기면서 이러한 자속에 의해서 에디 커런트라는 친구가 고정자 철심 담부를 과열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와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현재 고정자 철심 담부를 이렇게 네모 면적으로 한번 가정해주면 자속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자, 진상 상태일 경우에 자, 원래 자속보다 더 많은 양이 추가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자속보다 더 많은 양의 자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속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죠?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이 이론을 보고 바로 우리 콘스턴트 플럭스 링키지 티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 없애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자속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걸 바로 우리는 자, 에디 커런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에디 커런트를 자,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자, 인덕션에 사용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AVR 자, MEL이라는 친구가 진상으로 자, 운전하는 것을 막아서 과열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